원장님, 최근에 좀비 담배가 화제였어요. 좀비 담배요? 지난번 구독자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 3가지를 뽑아봤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예. 첫 번째로, 하지 정맥류로 고생해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재발이 되기도 하나요? 모든 수술이나 시술 치료는 재발이 있을 수가 있죠. 옛날에 비해서는 요즘에 나오는 치료 방법들은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재발률이 5%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게 보고하는 데는 한 7%까지 보기도 하는데 5% 전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열 치료를 이용한 레이저 치료라든지 고주파 치료의 재발률, 비열 치료의 방법으로서 플라리베인, 플레보그리, 베나실과 같은 치료도 약간씩은 다르지만 한 5% 전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환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합병증이 드물게 나타나잖아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음식과 건강, 특히 혈관 건강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맵고 짜고 달고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배달 음식입니다. 배달 음식을 안 하면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단 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당뇨가 생기게 되면 혈관에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찌꺼기들이 생성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에 잘 걸리게 되죠. 고혈압을 걸리게 되면 특히 혈관 내막에 혈관 찌꺼기들이 생겨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 범인이 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이런 지질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서 혈관에 지질 찌꺼기들이, 혈관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서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한다면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 과도한 동물성 지방, 고기를 섭취하는 걸 좀 자제한다든지, 아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지킨다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보충하자면, 흔히들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TV 같은 데서 광고가 많이 나오죠. 건강식품 이런, 그것을 과대하게 믿는 것 또한 현명하지 않은 태도이니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호두각기 증후군은 어떤 질병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오나요? 네, 이게 진짜 많았어요, 이 질문이. 호두까기 증후군은 호두를 실제로 까는 그 집게 기구가 있습니다. 호두를 안에 넣고서 호두를 깨는 그런 건데, 호두까기 집게 모양처럼 생긴 혈관 부위가 있는데, 복부 대동맥, 거기에서 나오는 커다란 상장갑막 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장과 일부의 대장에 동맥피를 조달하는 그런 굵은 혈관인데, 이 혈관은 이제 한 45도 정도 되는데, 이 사이에 좌측 신장 정맥이 건너가게 됩니다. 이 사이로 건너가서 대정맥으로 합류를 해서 피가 신장으로 되돌아가는 혈액순환을 갖게 되는데, 호두까기 증후군은 이 각도가 너무 좁아서 좌측 신장 정맥이 눌리게 되는 증후군입니다. 좌측 신장 정맥이 눌리게 되면 좌측 신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피의 혈액순환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장 정맥이 통해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되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장이 커지게 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고속도로 상행선이 막히게 되면 차가 밀려서 그 밑에에서는 굉장히 도로가 혼잡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좌측 신장에서 나가는 피가 막히게 되니까
신장이 정체가 돼서 신장이 결과적으로는 좀 커지게 되고 2차적으로는 신장의 어떤 조직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 대표적으로는 혈류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보일 수 있는 증세가 왼쪽 신장에 있는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신장 정맥뿐만이 아니라 여성애인 경우에는 자궁과 이런 데서 서로 정맥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정맥이 부풀게 됩니다. 신장 정맥을 통해서 피가 못 나가니까 부차적인 작은 정맥이 피가 몰리게 되면서 정맥들이 부풀어지고,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할 때 통증이 유발된다든지 골반 쪽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프다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병을 우리가 호독하기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원장님께서 대학병원에서 호두과기 증후군의 환자분을 수술도 하신 적이 있으신 거죠? 예, 제가 한 5 환자 수술을 해준 것 같습니다. 호독과기 증후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부분 대동맥과 상장갑막 동맥의 각도는 그 사이에는 지방층이 껴 있어서 각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굉장히 체형이 마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각도가 되게 좁아지게 되면서 호독과기 증후군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수술했던 환자의 경우도 체격이 왜소하고, 또 이런 분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밥을 잘 안 먹고 굉장히 체중이 작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세들이 있으면서 체격이 굉장히 이제 슬림하고 체중이 많이 안 나가고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좀비 담배가 화제였어요. 좀비 담배요? 좀비 담배라는 게 정확히 뭐죠? 외국에서 이게 많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찾아보니까 좀비 담배 그 섞여 있는 성분이 그게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에토미데이트라는 마취제인데, 이거는 이제 정맥에다 투여를 해서 우리가 뭐 수술을 하거나 어떤 시술을 하거나 쓰는 마취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취제는 단지 진정만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중추신경에 작용을 해서 뭐 환각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임상적인 증세를 유발시키는 약물이기 때문에 위험한 약물이고, 그 증상들이 마치 좀비처럼 걷는다고 해서 좀비 담배라는 별명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 좀비 담배는 중독되면 사망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너무 무서운데요. 담배와 혈관 건강은 직결된 부분이기도 해서 이게 혹시 하지정맥류하고 또 연관성이 있을까요? 담배는 혈관 건강에 아주 절대적인 공공의 적이죠. 하지정맥류는 이제 정맥 질환이기 때문에 담배는 조금 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고, 절대적으로 동맥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 외에 또 당뇨발 환자분들께도 담배가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담배를 절대로 끊어야 되고요. 특히나 당뇨발처럼 발에 어떤 궤양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환자분들은 담배를 절대로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 한 모금을 쥐한테 씌워주면 그 쥐가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담배 연기가 혈관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 당뇨발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어떤 성인 질환,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 금연이 1번, 절대 금연이 2번, 절대 금연이 3번이라고 강조할 만큼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가장 즐거운 명절이죠. 혈관 건강을 생각한다면 즐거운 추석 명절에 음식 섭취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생선 전,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죠. 당뇨나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을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송편이라는 아주 맛있는 게 있는데 송편에 들어가는 깨라든지 뭐 콩, 팥 이런 거에도 특히 이제 투석하시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한테는 금기시되는 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점들만 조심하신다면 연휴 때와 같이 즐거운 추석 명절을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에 너무 맛있는 음식으로만 취해 있지 말고 식사한 뒤에는 또 식구들과 건강한 산책, 걷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신다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혈관 건강은 오르내과와 함께.